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Tell me something, it might just take the pain away.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와 대박.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상암동이요. 뭐 하러 가세요? 저 운동하러. 아, 운동하러? 네. 성경 통독하는 한국 최고의 섹시 디바 가창력 춤으로 한국 접수하고 전쟁에 휘젓고 다니는 그녀! 미국에 비욘세가 있다면 한국에 효린이 있다. 와, 효린님 반갑습니다. 와, 꿀꿀꿀꿀. 와. 근데 성경 통독 뭐야? 저랑 같은 통독반에 있는 거 아시나요? 알죠. 제가 항상 맨 꼴찌에 해요. 항상 마지막. 죄송하지만 그 다음이 접니다. 아, 그래요? 아, 이번에는 내가 꼴찌했던데? 효린 씨가 미라클 택시 타다니. 강희 누나 편에 영상 잠깐 나오신 거 아시나요? 아 근데 너무 잠깐 나왔던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관종인가 봐, 관종. 릴스에서도 나와, 유튜브에서 나와, 틱톡에서 나와. 나 춤을 좋아하지, 좋아해. 아니, 효린 씨랑 맞아, 좋아해. 물어보지 않고 올렸는데 괜찮으셨어요? 상관없죠. 예, 아, 그래요? 저는 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것처럼 출연한 거니까. 아, 강희 누나 만날 때마다 효린이 하니까 맞아요. 그 약간 내적 친밀감 생기는 거 알죠? 저도 진짜? 그랬어요. 약간 강희 언니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친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느 날 딱 들어가서 뭔가 보려고 오빠 영상이 딱 떠 있었어.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뭐 약간 이런 지은이랑 만나게 된 영상?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언제 떴는지를 보니까 5시간 전인가? 3시간 전인가? 아, 그때 알고리즘에 선택받을 때여가지고 우리가. 그게 그냥 떠 있어서 그냥 장난치는 건가? 이러고서 들어가서 봤어. 어그로 끄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인 거야. 그래갖고 우와! 이거 나 되게 빨리 알았네? 와 신기하다. 아 진짜 집에서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감정이입하고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연애 프로그램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야? 재밌지 않아? 우리 거 그 영상 어땠어? 보다 껐어? 아니 다 봤지. 어땠어? 누군가가 봤을 때 약간 입꼬리가 실룩실룩실룩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계속 있었어. 오, 둘 다 영상에. 그래서 오. 아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한 게스트로 온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보긴 했지. 아 그리고 오. 나는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닮는다고 하잖아. 근데 둘이 계속 이렇게 투샷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둘이 뭔가 닮아 보이는 거야. 오 진짜? 둘이 진짜 운명인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보면서. 오.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지은이랑 예전에 JYP 연습생 시절도 같이 했었다면서. 내가 듣기로는 또 연습생 1위 출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연습생이 되긴 했지. 아니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 무턱대고 그냥 꿈이 가수였다는 게 나도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게 참 신기하게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꿈이 가수야. 그러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배우고 뭔가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가수. 이랬던 게 너무 터무니가 없고 신기해. 난 아직까지도 내가 어렸을 때 왜 그거를 장래희망에 계속 그렇게 적었었는지. 그냥 원래 노래를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나도 그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내가 나를 모르겠어.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축제나 무슨 대회 같은 거 열면 노래 학교에서 제일 잘해서 유명한 사람 막 그런 사람이었나? 친구들이 막 나가라고 부르라고 막 등 떠밀려가지고 나가서 하고 이러긴 했는데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 와 근데 그냥 오디션을 갔는데 1등 한 거야? 노래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내가 어... 그 달란트를 그냥 갖고만 있지 않고 좀 더 귀한 달란트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너무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제 막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노력을. 군대 있을 때 시스타가 데뷔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생생해. 시스타. 그게 몇 년 전이야? 벌써 14년? 14년 정도 됐지. 폴시. 아, 나 부끄럽다. 내가 따라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핫했어. 그걸로도 1위 하지 않았나? 활동하는 방식이 기본이 8주 한 노래로 거의 주입을 시키는 거야. 노래 하나를. 그치. 왜냐면 한 노래를 2달 동안 들려준다고 생각해봐. 계속 나와서. 그치. 주입식인 거지.
근데 그때는 활동을 그렇게 길게 했었어. 한 노래가 나왔을 때. 아마 그것 때문에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노래를 나도 이번에 한번 쭉 봤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가 없는 거야. 또 대단한 거 아니야? 다 흥얼거리게 되는 거야. 대국민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아, 대국민 가스라이팅 맞는 것 같아. 아, 이제 우리 진짜 열심히 활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시스타에서 이제 유닛 그룹으로 활동을 했던 시스타19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11년 만에 컴백을 하게 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 근데 노멀 옆에 이렇게 마보이라고 가로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거야? 이번 노래가 마보이의 연장선인 곡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해서 마보이는 노래 자체가 막 나 좀 사랑해줘 약간 이런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왔던 노래가 이따 없으니까라는 노래거든. 그런 사랑을 하다가 이제 이별을 경험한 거지. 그래서 이별에 엄청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 그런 사랑도 해봤고 그런 이별도 해봤고 이제는 사랑이든 사랑이 아니든 어떤 것도 그냥 쿨하게 내려놔 줄 수 있는 그 성숙해진 약간 그런 내용의 노래여서 마보이가 없었으면 이 노래도 없었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기재가 됐던 거였어. 효리는 계속 TV에서 보던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타 있으니까 뭔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난 오빠가 더 신기한데? 작년에 단독 콘서트도 했던데 본인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지. 나는 사실 공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를 보러 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노래하는 그 순간들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는 꼭 공연을 많이 하러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콘서트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도 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직업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하게 해주는 건 것 같고 내가 노래 한 곡을 들려주고 내려오는 그 3분의 시간이 아니라 뭔가 나의 여정과 나의 삶과 나라는 인간 김효정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나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를 약간 오글거려 했거든. 기쁜데 왜 울어? 좋아해야지. 약간 이랬었거든. 근데 단독 콘서트를 했을 때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 흘려본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 거기서 오는 그 압박감 같은 거 없어? 엄청 있지. 근데 그 압박감을 이기는 게 있어. 어떻게? 내가 이걸 전했다. 내가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장면들, 그려지는 그림들을 무대에 최대한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던 시간들이 나한테 되게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내가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거 좀 부끄러운 건데 나는 이제 효린 노래 이제 좋아하는 노래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유독 좋아하는 구절 있거든? 뭐? 별에서 온 그대에서 안녕이라는 노래 있잖아. 이거 내가 하면 너무 닭살도 은근 닭살 되게 많이 돋네. 나 음은 못하겠고 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할 때 늘 바보처럼 난 그 부분이 그렇게 좋아. 가성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거기가 기다렸는데 더 볼 수가 없대 늘 바보처럼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와 닭살 쫙 돋았어. 아니 왜냐면 나는 늘 바보처럼 할 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효린밖에 낼 수 없는 소리다. 아니야. 그 감정이 전달되는 이 부분이 난 되게 좋거든. 아이.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연애 공개를 하면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효린도 배우자 기도 합니까? 네, 저도 해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이게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디테일하진 않아요. 뭐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키가 멋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기도가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강변북로에서 운전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변북로 운전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은 평생 함께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부라 함은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안 된다면
어떻게 평생 함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나 배우자 기도해야 되겠다. 프로포즈 받는 것에 대한 로망이 좀 있던데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 거야? 저는 막 엄청 큰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그 큰 걸 바라는 것 같다고 되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너무 일상처럼 있다가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듣는 거는 너무 감동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오빠도 만약에 같이 밥을 먹고 있어.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러다 밥을 먹고 있다 갑자기 오빠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건 싫어. 너무 성스러운 얘기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고 고민했다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듣고 계시죠? 효린 나중에 그 청혼하실 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효린을 보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크롭티나 배꼽이 보이는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십자가 엄청 크게 보여요. 왜 거기다 하신 거죠? 제가 태어났을 때 4.2kg로 태어났대요. 4.2요? 네, 4.2kg. 이거 약간 MSG 아니에요? 아니야. 4.2kg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제가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찬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의학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완치가 거의 안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런 병을 갖고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담도 폐쇄증으로 개복 수술을 했어요. 완전 그 어릴 때? 네, 그 아기 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거의 살았죠. 그리고 나서 장중첩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신생아였고 이제 수술을 해서 풀어야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갖고 이미 가로로 한번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세로로 또 개복 수술을 한 거예요. 장중첩증 때문에. 그래서 2번의 수술을 한 거죠. 아기의 몸일 때 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수술의 부위라든지 상처가 너무 크고 깊은 거예요. 그렇구나. 두껍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제 엄마랑 막 목욕탕 가고 이러면은 되게 많이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진짜? 왜냐면 그 흉터가 컸어. 엄청 크죠. 저 배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 매듭 지은 쪽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좀. 그래서 약간 이게 똥배처럼 보여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 되게 엄청난 컴플렉스. 또 이제 제가 직업이 그때도 아이돌 활동을 할 때였으니까 의상도 되게 다양하고 이쁘게 입고 싶었는데 항상 저만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는 옷들을 입었었거든요. 이쁘게 보이게 입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커버 타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긴 했어요. 이거를 다 덮을 순 없는데 엄청 크게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막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 진짜 오래 하다가 그래, 내가 이 상처가 나한테 엄청난 컴플렉스였다면 컴플렉스가 아닌 무언가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커버 타투를 하게 됐죠. 흉터가 있는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저한테는 이 커버 타투가 선물이 됐어요, 저한테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효린 씨를 소개할 때 성경 통독하는 섹시 디바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한 팬분이 큐티 한 거를 보내주셨어. 근데 나는 그때도 큐티가 뭔지 몰랐다. 큐티가 새 거도 아니었고 막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큐티를 받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이쁜 거야. 근데 큐티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잖아, 말씀 보면서. 근데 이미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의 하루의 시작을 바꿔주고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주는 시작인 거야. 큐티를 하고 예배도 더 자주 나가고 그 성경 공부하는 때를 가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버틴 것 같아, 그냥. 그 어떤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 성경 읽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이 놀라기도 하고 많이 두려워하기도 해.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아 맞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고 하셨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찾게 돼서 나한테 뭔가 너무 힘이 되는 말이어서 내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제 다치기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에 너 지나가면서 내 앞을 딱 지나간 적이 있어. 그때는 사실 살짝 놀랬어. 효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거 엄청난 코믹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 진짜 그때는 약간 그랬었거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야? 처음에 예배를 갔던 거는 학교 다닐 때부터 갔는데 약간 끌려갔어, 엄마한테. 이제 예배 가면 용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러고서는 따라다녔었는데, 내가 스스로 다니게 됐던 거는 이쪽 일을 하면서부터 였던 것 같아. 이게 막 얘기할 데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사람한테 얘기할 땐 어딘가로 퍼질 것만 같잖아.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다 얘기해도 안 퍼지잖아. 그냥 약간 독고다이로 혼자 믿었던 것 같아. 혼자 다니면서 그냥 혼자 믿고 혼자 가고 그냥 다 혼자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혼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가족들이랑,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내 기도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나는 진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기도가 없었으면 모르겠다,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지.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효린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스터 19 활동 열심히 잘하고 앨범 작업을 조금 집중해서 앨범을 올해 하나 내고 싶고요. 좋은 음악으로. 그리고 어김없이 콘서트도 꼭 했으면 좋겠고, 가수로서의 목표가 있어. 나는 뭔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가수도 있어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센세이션한 그런 충격을 받게 할 만한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게 제 원래 가수로서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저는 그런 꿈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해외에서 당신을 알고 팔로우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앞으로 진짜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당신의 미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도 기대가 되고. 이제 여기 다 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를 채워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시고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도 표현이 여전히 부족한 저라서 그 마음이 온전히 다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항상 1번이시고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